강의를 듣는 동안에 어떤 철학자가 뭐라고 했다라는 말보다는 철학의 그 밑바닥에 흐르는 철학적 사고방식과 또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사상사를 만들어낸 역동적인 그런 그 과정을 마음속에서 몸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필로소피렌 철학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과학의 사실을 아무리 사실을 모아봤자 그 사실을 모은 곳에서 새로운 어떤 발견이나 새로운 이론이나 과학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그 대학원 학생들은 연구의 테마를 받아가지고서 먼저 사실 또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자료를 수집을 하는 학생에게 무슨 자료를 수집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학생이 수집하는 자료는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수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하다가 끝납니다. 그 학생이 모르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설이 있어야 한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설을 검증하기에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수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히 자기의 지동설이 옳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동설의 가설의 눈이 가질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 지동설의 이론의 눈으로만이 이 설명이 많이 될 수 있고 풍부한 설명이 되고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원래 철학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서 깨우침과 즐거움을 얻으면서 소설보다 재미있고 시보다 감동을 더 주는 것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은 권태로움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담배를 심심초라고 합니다만은 심심한 거를 참지 못해서 건강에 나쁘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권태, 따분함의 문제는 철학적 문제로서는 훨씬 뒤에야 이것을 문제 삼았는데 실존주의적인 킬케고르, 하이데거 등 실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자기라고 해서 보통 사회 유행에 휩쓸리고 대중문화에 휩쓸리고 또는 선동에 휩쓸리고 하면서 참다운 자각적 자기를 잃어버린 시대가 시작되었다 해서 실존 철학이 인간의 참다운 자기 회복을 하고 나를 진짜 찾는 그런 나 자신을 사는 그런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 실존 철학이었습니다. 섬세한 감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에 이끄는 길이 아닐까. 이것이 현대인들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러셀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why question, 왜냐라는 원인의 물음이 아니라 무엇이냐라는 그 시기에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줄 때 이것이 역사 해석이 그러면은 3.1운동에 있어서의 많은 이러한 사건과 자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독립은 국왕이 자기의 통치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왕정복고의 국권 회복이었다라는 해석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3.1 독립운동에서는 고종 황제의 인산날입니다. 말하자면 이 묘를 만드는 이런 인산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나 조선 말하자면은 왕조나 이런 데 대한 만세는 없고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잃어버린 것은 국왕인데 왕권인데 독립을 찾자고 하는 대표들은
왕이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3.1 독립선언의 맨 뒤에 보면은 고종 황제로 되어 있지 않고 민족 대표 3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니라? 3.1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일수하지 않았지만은 왕조 시대로부터 또 제국 시대로부터 민국을 만드는 운동이었습니다. 즉 3.1 독립운동은 제국으로부터 민국으로의 민족의 역사가 전환된 시기였다. 이러면은 이것은 역사 해석. 말하자면 그 시대에 참으로 무엇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에 대한 역사 해석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아주 뚜렷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결국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역사에 있어서 혁명이라는 것은 대개 무열혁명입니다. 르네상스와 같이 피 안 흘리고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 또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정보화 혁명과 같이 뭐 총 쏘고 뭐 데모하지 않았는데 문화나 사회가 크게 변화한 것 또 이런 것을 만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나는 정보화 혁명을 하고 있다. 인터넷 혁명을 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의 전사다. 라고 자각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뒤에 역사가 볼 때는 이것은 혁명이다. 라는 것이 지점에서 우리는 양극단을 버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중용에서 말하자면 과불급이 없는 중용에서 택했던 정신을 우리는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도 주어져야 하고 경제적 자유, 경쟁의 자유도 주어져야 하고 또 하나는 지나친 불평등이 안 생기도록 평등도 보장해야 합니다. 즉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동시에 소득의 전체적인 평준화 이 두 가지가 조화되도록 조화의 묘를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데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며 절묘한 정책적인 묘를 살려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제는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스모스 즉 자생적 질서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볼 때는 사회를 쉽사리 과격하게 제멋대로 개혁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거나 또는 사회주의적인 혁명을 하다가 실패한 이유는 사회관이 잘못되어 있다. 사회의 기본은 자생적 질서, 전통과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단절되고 오만하게 새롭게 계획하려고 하면은 큰 화를 입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 정보가 많으면은 정보에 빠져 죽는 정보에 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판단력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논증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통해서 많은 논증적인 그러한 수련을 할 때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서 자주적인 판단력과 자주적인 주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대조적으로 노자는 어떤 명언을 남겼느냐. 큰 나라를 다스려도 마치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하라. 치대국 약팽소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자는 무위자연, 즉 백성이 스스로 그러하다고 해서 백성들의 자유를 많이 주고 중앙 권력이 국가 권력이나 제왕권이 이 통치를 위로부터 하는 것을 적게 하는 작은 정부론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려도 작은 생선 굽듯이 살짝 통치하라. 그런데 작은 나라를 큰 생선 굽듯이 마구 들볶고 많이 태우면은 먹을 것이 뭐 있겠느냐. 작은 생선 굽듯이 하라.
개혁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적인 주의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을 다스려도 마치 작은 생선 굽듯이 하라.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새로운 자유사회 건설의 비전이기도 하고 또 훌륭한 자유의 철학이며 열려진 사회의 철학, 사회 철학의 기초로서 삼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철학자가 80세에 서거할 때까지 그 죽어서 살았고 그의 유언으로는 독일어로 Es ist gut 참 좋았다 말하자면 평생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겠죠. 역시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Es ist gut 영어로 It is good 맞아 오케이 후회 없다 이렇게 산다면 철학자로뿐 아니라 인생으로서의 성공이겠죠.